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카운티 특별 대배심에서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형사 기소돼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가 공화당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선에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월 미 소비 지출 물가가 5%로 둔화돼 5월부터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올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 4월부터 자격을 상실해 정부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회의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상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미국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포되는 대신 자진 출두해 사법 절차를 밟은 뒤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수개월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진영 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경제 불안에 이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르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카운티 특별대배심에서 23명의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시선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 그에 따라 체포 또는 자진 출두하느냐,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될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실제로 투옥까지 될지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는 이르면 내주 초 법원에 처음으로 공길에 출두하게 되면 앨런 브래그 맨하튼 검사가 공표할 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적 관계를 폭로하려던 폰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트럼프 회사 회계 기록 조작과 선거자금법 위반도 거론돼 왔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리에 체포되고 수감까지 차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와 변호인 측의 협의로 자진 출두해 법적 절차를 밟고 법원의 공개리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합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진 출두하기로 동의하고 우선 경찰서나 검찰에서 피고인 절차에 돌입해 지문을 찍고 이른바 머그샷으로 사진을 찍는 순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면 2021년 투표로 선출된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역 검사가 구체적인 형사범죄 혐의와 기소 내용을 공표하게 됩니다. 셋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재판 대신에 불구속 재판을 수개월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유죄 판결을 받느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실제로 수감 생활까지 해야 할지 주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형사범죄 혐의만으로는 뉴욕주법상 투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뉴욕주법상 가벼운 중범죄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선고에서는 투옥되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태가 2024년 대선 전에 어떤 정치적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지,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가 공화당 경선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선에서는 타격을 받아 패배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오명을 썼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백악관 탈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기소는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맹비난하고 조 바이든에게 거센 역풍을 몰아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처음으로 겪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는 열성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리해질 수 있는 반면에
본선에서는 중도 유권자들의 염증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마녀 사냥식 기소로 내가 체포될 수 있다며 항의 시위하라고 지지자들에게 공개리에 호소해왔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 열성 지지자들을 독려하면서 공화당 패심을 결집시키면 2024년 대선을 위한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결국 11월 본선에서는 독약으로 작용해 패배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선거전을 치르는 동시에 자주 재판에도 풀려나가게 되고 그의 형사범죄 혐의가 잇따라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11월 본선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본선에서 맞붙을 상대 후보가 상처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 상대 후보가 만신창이가 되는 강성 후보가 되도록 유도해 본선에서 손쉽게 물리치는 선거 전략을 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내년 대선에서 겨룰 공화당의 맞상대가 론 드산티스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예전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상처투성이 트럼프가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원들은 본선 패배로 백악관 탈환의 꿈이 무산될 위험을 무릅쓰고 경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본선 승리를 위한 바람머리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1월 5.3%에서 2월 5%로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위기 진정과 물가 잡기에 동시 대처하고 있는 연준은 이르면 5월부터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올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코스가 다소 수정된 가운데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경기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미 전용 물가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도 2월의 예상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연간으로 1월에 5.3%에서 2월에는 5%로 0.3포인트 둔화됐다고 연방상무부가 31일 발표했습니다. 월간으로는 0.3% 올라 전달의 0.6% 상승에 비해 역시 둔화됐습니다. 2주 앞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1월에 6.4%에서 2월에는 6%로 비슷하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월간으로는 0.3% 올랐고 연간으로는 4.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월의 PCE 물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0.4% 떨어진 반면 식품과 상품 가격은 약 0.2% 올랐고 서비스 가격은 가장 많은 0.3% 인상됐습니다. 2월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3% 늘어난 반면 소비 지출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PCE 물가는 올 연말 연준이 3.3%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고 경제 분석가들도 4%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2월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로 연준은 은행 파산 사태로 전격 변경한 금리 정책의 코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CNBC는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나 금융 불안을 감안해 소폭 올린 것임을 공개하는 동시에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인 5월 3일 잘해야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지하거나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 5월에 중지한 후 0.25포인트 인상을 뒤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가운데선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4.25 내지 4.5%가 될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나서 연준이 올 연말 안에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 0.5포인트나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연준은 2% 물가 목표 달성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는 데다가 금융 불안을 더 확고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선 금리 동결, 나아가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나 4월부터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사실상의 정부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9개 주가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버지니아는 5월, 메릴랜드는 6월에 수십만 명씩 종료시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불어났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1,500만 명이나 대거 이용 자격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에 수만 명, 수십 명씩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하는 주 지역은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등 9개 주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는 5월에, 메릴랜드는 6월에 대부분 자격 미달자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또 뉴저지와 텍사스, 서부 워싱턴주, 조지아 등이, 7월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메디케이드 자격 미달자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그대로 유지시켰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가운데 자격이 없어진 1,500만 명이 4월부터 주별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될 것이란 통지를 받는 사람들은 재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 재심사를 받거나 자격이 없어졌을 경우 오바마 케어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미국민들이 아무 때나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간을 신설했으며 3월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내년 31일까지 시행합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요구해 재심사하고 있는데 모르고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데도 메디케이드에서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해도 자녀들은 혜택 자격 범위가 넓어 80에서 90%는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 칩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제외시켜 왔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는 심사와 제외 작업이 동결됐습니다. 그 때문에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1,500만 명이나 급증해 8,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으로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과 주정부가 거의 반반씩 분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정례적인 재심사 과정에서 타주로 이사했거나 소득이 늘어났고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이용 자격 변화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4년제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회의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론은 2013년 40%에서 2017년에는 47%, 올해는 56%로 갈수록 증가하며 결국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대학 교육이 미국민 다수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4년제 대학 교육이 가치 없다고 밝히는 미 국민들의 회의론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대학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은 4년제 대학 교육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 가치 없다고 밝힌 회의론이 56%에 달했습니다.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대답한 미국민들은 42%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교육의 회의론은 지난 2013년에는 40%였으나 2017년에는 47%로 크게 늘어나더니 결국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 56%를 기록했습니다. 역으로 가치가 있다는 긍정론은 2013년 53%에서 2017년에는 49%, 올해에는 42%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4년제 대학 교육이 가치가 없다고 밝힌 회의론은 남성이 58%, 여성이 56%로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 그 다음 연령대인 35세에서 49세 사이에선 회의론이 가장 낮은 52%를 기록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의 회의론은 58%, 65세 이상에선 55%를 보였습니다. 미 국민들의 회의론이 반영된 듯 미국 대학들의 등록률이 지난 10년간 무려 15%나 하락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2008년 불경기부터 회의론이 증가해왔으며 팬데믹 기간 중에 등록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4만 5천 명이 무려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빚더미에다가 4년제 대학의 졸업률, 학사 학위 취득률이 60%에 그쳐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